안녕하세요. 저는 투시드의 박재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데브옵스의 전망이랑 그 사례들을 발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요. 저희 회사는 오픈소스 컨설팅과 마찬가지로 애틀래시안 익스퍼트 파트너사입니다. 그러면서 오픈소스 컨설팅과 여러 가지 협력을 하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주로 ALM이나 이런 데브옵스, 형상관리, 그 다음에 빌드관리, 이런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영역에서 오랜 경험과 지금 현재 계속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일단 데브옵스에 대한 그 간략한 내용들이랑 그 다음에 사례들, 구성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지, 그리고 이런 단계별로 진행을 했을 때 발생됐었던 원인들과 문제점들을 사례별로 좀 조사를 해서 어떤 한 카테고리에 묶어서 소개해드리는 그런 설명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향후에 지금 현황이나 전망 같은 내용들을 같이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브옵스를 얘기를 하면서 정의를 빼놓고 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단 처음에 나온 정의는 개발과 운영의 합성어로 개발과 운영자 관련자 간의 의사소통, 협업, 융합을 강조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다라는 게 제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 말은 기존에 어떤 IT 거버넌스라든가 여러 가지 워터폴 방법론, 애자일 개발 방법론이 어떤 개발 방법론에 좀 특화된 그런 내용들이 개발에 치중된 쪽이었다면, 이제는 이 개발과 연관된 업무까지도 하나의 포함을 해서 한 사이클에 포함이 되는 그런 형태로 통합관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항목이 되고요. 이 내용은 2009년도에 일단 외국 컨퍼런스에서 일단 주창이 돼서 현재까지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국내에는 2011년 정도부터 국내에 있는 ALM 벤더들이 이런 데브옵스들을 여러 고객사에 설명을 드리고 이제 진행이 됐었습니다. 다만 이제 예전에는 어떤 형상 관리의 좀 확장 개념으로 ALM을 바라보고, 이 ALM이 기존에 구축이 되어 있는 시스템들과의 충돌들, 그 다음에 굳이 우리가 이 돈을 들여서 정말 해야 될까, 이런 내용들 때문에 좀 더딘 부분들이 있었죠. 하지만 요즘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애자일이라는 내용이 이제 개발 방법론이 전파가 되면서 다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분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애자일이라고 하는 개발 방법론과 이 데브옵스의 차이점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애자일처럼 운영도 애자일 프로세스를 포함을 해서 같이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는 전체 통합 프로세스를 만든다라는 개념이 데브옵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측에 보여지는 그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발췌를 했습니다만 여러 데브옵스를 설명하는 사이트나 어떤 항목들에서 많이 보시는 그런 그림이 될 텐데요. 일단 애자일에서도 동일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이 차트들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잦은 배포와 잦은 서비스 제공은 일단은 빅뱅식의 어떤 기존의 워터폴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론적으로 처리를 했을 때보다 많은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노력도 그에 비해서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을 효율화할 수 있다라는 형태를 나타내기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일단 이런 업무들을 수년간 10년 넘게 진행을 하면서 느낀 점은 이제 점차 어떤 솔루션에 대한 기능 위주라기보다는 개발자다 어떤 관련자들 이런 상호작용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통합이 돼서 하나의 원활한 통합 프로세스로 흘러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주요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오늘 애틀래시안 세미나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특별하게 지라랑 힙챗, 컴플런스, 빗버켓 이렇게 제품들을 많이 좀 그려놨습니다. 이 내용은 행사기 때문에 제가 지사장한테 좀 칭찬받고 싶어서 좀 이렇게 크게 그려놨고요. 이런 내용들뿐만 아니라 기존의 ALM 벤더나 어떤 이제 다른 테스트 플랫폼에서 출발한 HP 퀄리티 센터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컬랩넷, 팀포지, 세레나, IBM들 같은 어떤 전통적인 제품들에서도 데브옵스를 마찬가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고객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이 데브옵스라는 것들은 각자의 특성에 맞게 좀 설명이 포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IaaS나 PaaS 이런 것들이 좀 화두가 되면서 이런 데브옵스에 마찬가지 클라우드 플랫폼까지도 활용이 되는 그런 형태로 되는데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데브옵스라는 것은 사실 실체가 좀 모호합니다. 이 모호한 이유는 지금 제가 도식화해 놓은 그림은
우측에 좌측에 유저가 있고 이 유저는 전체 업무 관련자를 포괄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가장 우측에 있는 이 워크플로우 요구사항부터 어떤 분석을 하고 플랜을 세우고 개발하고 그다음에 리뷰하고 배포하는 이런 일련의 절차에 따라서 업무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벤더들, 전통 벤더들 제품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데브옵스에서 더 중요한 내용은 바로 밑에 있는 컬처입니다. 이런 툴들, 솔루션들을 오늘 실패 사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도식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 제일 큰 요인은 지금 이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데브옵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일 강조하는 부분은 프로세스, 어떤 업무 형태가 진행되는 프로세스와 이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포함을 하는 사람들이 코어, 협업을 하는 형태, 그리고 쉐어링, 얻은 지식들을 날리지 베이스를 공유를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조율을 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보다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간과된 상태에서 위에 소프트웨어만 도입이 됐을 때 주로 많은 실패 사례들을 발생을 시키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미 친숙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브옵스 구성 사례는 일단 웹서핑을 하든 어디를 가든 제일 흔한 케이스, 제일 유명한 케이스가 지금 나온 페이스북, 플리커, 포토페디아 이런 3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공통점은 점진적인 통합을 하고 가속화를 냈더니 이게 단시간적인 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빨라지더라. 이 내용이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일단 초창기에 어떤 이런 데브옵스에 대한 문화를 도입을 하고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면서 좀 원활하게 사용을 할 때까지 걸리는 러닝 커브도 분명히 있지만 이 러닝 커브를 지난 시점 이후에도 익숙해지면서 발생되는 단순히 어떤 솔루션에 대한 러닝 커브가 아니라 업무에 대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하고 조금씩 더 발전해 나가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보다 빠른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 데브옵스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처음 보여드리는 데브옵스 구성 사례는 애틀래시안 제품을 이용을 해서 미국 쪽에 있는 회사의 구성 사례입니다. 지라를 이용해서 애자일 스프린트 보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백로그나 이슈 트래킹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부가된 제품들을 애틀래시안 제품을 통해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트버킷 앞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만 비트버킷을 통해서 깃을 관리를 하고 이런 이제 브랜치라든가 머지, 그 다음에 다른 툴들과의 허브 역할을 하는 그런 형태를 구성을 한 이후에 필요한 경우에 이제 소스에 대한 리뷰 프로세스, PCI가 되겠죠. 소스 서칭 이런 것들을 같이 물론 비트버킷과 PCI가 중첩이 될 수도 있고 따로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형태로 좀 전문화된 피처들을 통해서 업무를 배치를 하고 개발이 된 소스는 밴부를 통해서 지속적인 CI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옆에 쪽에 힙체크와 컴플런스가 빠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의도적으로 옆으로 좀 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브옵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이고 어떤 날리지 베이스의 쉐어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런 것들을 잘 소화할 수 있는 힙챗을 통해서 주제별 채팅들,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해결된 내용들 또는 어떤 진행해야 되는 그 지식들에 대해서 컴플런스를 통해 날리지 베이스를 구축한 이런 데브옵스 구성 사례가 되겠습니다. 특정 회사를 찍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실제로 구현된 사례고요. 이를 통해서 많이 개선이 있었다라는 내용들은 애틀래시안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이제 블로그나 이런 내용들을 찾아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런 내용들은 벤더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서 좀 약간 좀 픽스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데브옵스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건가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제가 그동안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어떤 플랫폼화해서 이 플랫폼 형태 내에서 좀 가급적이면 원활하게 구성됐던 거를 예시로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 사례들 통해서 실패했던 이 단계별로 문제가 있었을 때 실패했던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요건 수립하고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이 요건 수립하고 정의하는 단계는 사실 벤더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확인하시는 그런 단계가 되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내용이 환경 구성을 위해서 내부 요건이 먼저 수집이 되고 정의가 돼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이기 때문에 내부 구성원들이 뭘 원하는지 모르고 어떤 방향을 해야 될지 모르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공유가 안 된 상태에서는 이런 형태의 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툴이나 어떤 그 솔루션보다 좀 제일 먼저 선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냥 어떤 그 목적에 의해서 좀 많이 간과가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제대로 된 데브옵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결과물이 나와 주어야 그 변경에 대해서 이제 사전 고려가 되고 정확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두 번째 이제 분석 검토 단계는 이때 비로소 이제 여러분들이 툴 검토를 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요건들이 있어서 뭐 ALM을 하겠다. 아니 우리는 뭐 어떤 지표 관리를 하겠다. 아니면 우리는 빌드만 하면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걸러지게 되겠죠. 실제 필요한 업무에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도구들을 검토를 하시는데 POC나 파일럿 이게 유상이라 할지라도 2단계에서 먼저 좀 벤더랑 미팅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 앞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 만약에 유상으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비용이 발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저하시는 케이스가 많이 좀 접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영업적인 요소에 의해서 또는 어떤 필요성보다는 목적에 의해서 선택을 하셨던 경우에는 대부분 프로젝트가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실패되는 케이스를 좀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실제 설계 단계에서는 이제 도입 예정된 시스템 POC나 파일럿 통해서 검증을 진행하겠죠. 이때 유상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때 드리는 비용이 실제 프로젝트를 원복시키거나 아니면 문제되는 것을 어떤 워크어라운드를 찾기 위해 소비되는 시간보다는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듭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좀 약간 뭐 예산 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좀 약간 좀 이 부분도 간과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 더 보셔야 될 부분들이 같이 검토를 하고 합의를 끌어낸 구성원들 이런 분들께서도 어떤 역량 성숙도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로 따라올 수 있는지 면밀하게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내용 없이 마구잡이로 설계했다가는 당연히 못 쓰는 시스템이 되죠. 그리고 데브옵스에서 하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지표입니다. 어떤 KPI를 통해서 어떤 지표를 볼 것인지 처음에 이런 내용들이 없이 무턱대는 설계, 어떤 기능적인 요소로만 접근을 하다 보면 향후에 어떤 지표를 뽑는다거나 관리 요소를 책정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구축 단계인데요. 이 구축 단계에서는 계획 일정에 따른 구성 진척이나 관리, 그 다음에 확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물론 뭐 대부분 회사들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들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적절한 변경이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런 내용들에서 각각 사례들은 이 다음 장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용은 굳이 제가 1차 적용과 단계적 적용으로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데브옵스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표방하는 어떤 형태의 업무 솔루션을 구축하고 배포를 하실 때는 사실상 기존에 진행하시던 업무 이외에 부가적인 업무들이 추가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말은 실제 일하셨던 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문화에 대해서 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런 구성 역량을 가지고 간과를 하고 지나갔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어려워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해야 됩니까? 이런 반발에 부딪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역량에 따른 단계적으로 최소 한 팀에서 파일럿을 해보고 성과가 나는 부분을 뭐 추려서 다음 팀, 그래서 효과가 있다면 전체 팀, 전체 그룹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확산을 했을 때 보다 원활한 이런 데브옵스나 ALM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은 계속 살아있는 시스템은 계속 변화합니다. 사용자 요구사항에 의해서 계속 발전을 하고 다른 시스템들도 마찬가지로 추가가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회사 유저 DB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뭐 AD 시스템이 갱신됐습니다. LDB 바뀌었어요. 내지는 아니면 우리 뭐 ERP가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시스템은 변화하는데 한 군데에 맞춰놓은 시스템이 되면 정체되고 문제가 돼서 그 다음에 그냥 바로 사장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지속적인 개선 및 협의, 그 다음에 앞 세션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원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브옵스는 지속적으로 어떤 교육과 발전과 수정사항을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필요한 요소 중에 커뮤니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개선안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내용들 때문에 적용 단계를 나눠서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같은 프레임 내에서 이런 단계들이 무시가 되고 진행이 됐을 때 사례는 특정 회사 사례보다는 이 단계에 맞춰서 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초 요건 수립 정의 단계에서 이제 문제가 됐을 때 사례인데요. 분석 설계할 때 요건은 참 좋아요. 우리가 뭐가 모자란지 참 잘 알고 이런 것들을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나온 답이 영 다른 답이 나와요. 잘못된 그 방향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보정을 하기 위해서 일정이 계속 지연된다던가 아니면 반복 작업으로 인해서 프로젝트가 굉장히 늦어지거나 실패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성원 간의 협의 미비로 인해서 그 QA나 어떤 SE나 이런 관리팀에서 구성한 시스템을 배포를 했을 때 개발자들이 바빠 죽겠는데 뭔 소리예요? 이거 우리 못 씁니다. 라고 반발을 해버립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도입했다가 실패한 프로젝트가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사실 수십 개, 수백 개가 됩니다.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분들께서도 더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의 제일 근본적인 원인은 요구사항이 제대로 수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분석 검토나 설계 단계, 툴 선정을 하고 어떤 이제 업무 설계를 하는 단계에서 있었던 사례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구성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상 우리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내부에서 그렇게 진행된 프로젝트는 분명히 존재를 할 겁니다. 사람인 이상 그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원하는 결과가 달라졌던 케이스는 2000년 후반때 이슈 트래킹을 구축한 적이 있습니다. 이슈 트래킹을 구축하러 들어갔는데 이 이슈 트래킹을 가지고 내부 프로세스를 협의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높은 분이 등장하셨어요. 자, 이제 이것 쓰면 우리가 뭐가 좋아지나 딱 했는데 딱히 담당자가 할 말이 없다가 레포트가 있었구나. 레포팅이 좋아집니다. 했더니 임원분들께서 이제 딱 레포팅, 결국 보고서죠, 보고서. 이 보고서 양식에 맞는 레포팅을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다음부터 프로젝트가 이슈 트래킹에 중요한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임원분들한테 보고를 하기 위한 레포팅 툴이 돼버립니다. 그 데이터를 쌓아야 되는 이슈 트래킹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배가 산으로 가는 그런 내용들이 발생이 되는 것들은 우리가 타겟을 명확하지 않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발생이 되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분석 검토나 설계할 때 충분히 안배가 돼서 명확해지지 않으면 분명히 진행하다가 비슷한 사례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근시안적 결정으로 인해 지속적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는 과거 우리나라 제일 많은 이제 솔루션 도입 형태가 커스터마이징입니다. 이 커스터마이징은 우리는 좀 다를 거야. 다른 데는 사례는 모르겠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입하신 제품은 애틀래시안 그 프로덕트도 마찬가지고 버전이 1.0 제품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품이 나와서 여태까지 수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이 개선이 다른 고객사의 요구사항과 어떤 발전적인 부분이 포함이 된 내용이라는 거죠.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좀 어느 정도 우리 업무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솔루션을 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어떤 업무 편의성에 의해서 픽스된 SI로 개발된 형태의 어떤 결과물을 원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에는 지속적 개선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실 많은 국산 솔루션들도 비슷한 문제를 야기를 시켰지만 이런 내용들이 한번 픽스가 된 내용들은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실제 코딩을 해야 되고 뭔가 많은 작업들이 벌어져요. 그런 것들을 해야 될 때는 그 제품 업그레이드가 나와도 좀 심한 경우는 제품 업그레이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커스터마이징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못한 사례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이제 모두에게 손해인 거죠. 만든 쪽에서도 필요 이상의 에포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쓰시는 쪽에서도 어떤 솔루션을 산 비용, 그 노하우를 비용을 주고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시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축 전후로 지속적인 추가 변경 소요가 발생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또 마찬가지로 그 벤더와 계속 충돌을 내면서 어떻게 할 건지 하다가 몇 년 있다 걷어내는 그런 사태들이 발생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구축 진행에 대한 사례인데요. 이거 뭐 다 연결된 거라서 앞단에 있는 거랑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하나 확실한 거는 구축 단계가 돼서 일정 부분 프로토타입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 진행하는 내용들은 화면을 보고 나서 요건이 새로 나와요. 이 말은 제일 처음에 요건 정의나 분석 설계가 제대로 좀 미흡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애자일이나 이런 데서도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변경에 대한 통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인 이상 처음부터 완벽하게 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구축 단계에서 그런 변경 통제를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실패가 되면 설계와 또 다른 결과물이 도출이 돼요. 예를 들어서 시스템 이제 만들고 그 오픈하기 위해서 개발자 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개발자 공청회를 했더니 거기서 이제 이런 거 우리 쓰는지 몰랐는데 이거 뭐예요? 라고 하고 관심을 갖더니 마구마구 요건이 나와요. 근데 이미 프로젝트는 3개월 중에 2개월이 끝난 상태입니다. 나머지 1개월 동안 만들어 놓은 걸 다 갈아엎고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담당자가 의사결정을 분명히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역량에 따라서 가능한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프로젝트 지연이 계속 발생이 되고 실제 또 나온 결과물은 애초에 목적은 리포팅도 있었지만 개발자들만 쓰기 편하고 위에 분들이 볼 때는 의미 없는 자료들만 나오는 그런 또 엄한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겠죠. 어떤 밸런스입니다. 비단 이제 그 데브옵스에서만 발생되는 사례는 아니고요. 데브옵스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들이 이슈 트래킹이나 어떤 날리지 베이스 기반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 사실 상당히 민감한 요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케이스들이 좀 민감하게 두드러지는데 무분별한 요건 변경으로 인한 방향성 상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앞단에서 임원분이 지적하신 내용처럼 그렇게 누군가가 한마디 했을 때 이런 저런 얘기를 했을 때 명확하지 않은 타겟이니까 당연히 흔들리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 단계의 문제인데요. 사용자 업무 환경이나 어떤 무리한 확산을 통해서 진행을 했을 때 실패하는 경우입니다.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정작 프로젝트를 다 끝내서 오픈을 했는데 지금 한참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서 새로운 요소를 도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개발자 맨날 밤새고 있고 이거 쓰라고 했다가는 스트라이크 일어날 기세입니다. 당연히 못 쓰겠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제 계획을 할 때 일정 요소나 어떤 그런 개발자들 환경 같은 것들을 안배가 충분히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좀 무시가 됐을 때 많이 발생되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빅뱅 형태의 적용으로 인해서 사용이 어렵다라는 얘기는 사실 뭐 애틀레시아는 그나마 좀 많이 그 완화된 제일 좀 나은 편에 속하는 브랜드고요. 기존에 이제 어떤 ALM 툴들 같은 경우에 빅뱅 형태로 오픈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없던 환경이 딱 떨어져서 내려왔는데 이거 뭐 쓰기 위해서 공부를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힘들죠. 그러다 보면 쓰기 싫습니다.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또 돈 주고 사서 만들었는데 안 씁니다. 이거는 사실 기업들보다는 공공 쪽에서 좀 많이 발생되는 문제예요. 공공 쪽에 RFP가 나왔던 내용들에서 그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RFP가 아시다시피 텍스트 기반이기 때문에 말이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른 결과물을 나올 수가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만들어놔서 실제 그 업무하는 용도에 배포를 했는데 SM용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SI에 배포를 한다든가 이런 시행착오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지원 프로세스 미비로 인해 지속 사용 불가능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솔루션을 도입해서 커스터마이징을 굉장히 잘 하고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잘 끝났어요. 다만 여기에 손댄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잘 쓰고는 있는데 1년, 2년 지나서 주변 시스템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연계하는 시스템들이 빠지고 새로운 시스템들이 그 역할을 대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뭔가 연결을 하고 싶은데 플러그인이 보니까 애틀래시안처럼 어떤 그 마켓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시 뭔가를 찾으려고 했더니 밴드에선 지원이 안 된대요. 왜냐 물어봤더니 플러그인 개발하는데 3개월 걸린답니다. 그럼 당연히 적용을 못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제품은 점점 외떨어진 섬이 돼가고 이 섬이 된 향후에 혼자 고립된 다음에 향후 길어야 1년에서 2년 정도 지나면 다른 툴로 대체가 됩니다. 이 역시 초기 투자한 것에 대한 낭비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실패 사례로 지금 제가 이 프레임 안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다른 프로젝트들도 아마 비슷한 내용들이 있을 거라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재밌는 거는 제일 처음에 보여드린 그 애자일 쪽에서 그 주장하는 지금 가장 우측에 있는 이 지속적인 배포가 실패 확률을 줄인다라는 개념이랑 굉장히 유사한 부분을 좀 느끼신 분 계십니까? 저도 자료를 준비하면서 참 재밌었던 내용은 어떤 프로젝트를 도입할 때도 우리가 데브옵스라는 그 형태, ALM을 도입하는 형태라고는 하지만 어떤 타겟을 가기 위해서는 제일 짧은 것들부터 순차적으로 적용을 해서 나가야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게 하나의 핵심 요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을 때 오늘 시간이 좀 짧아서 더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좀 한 번 고민이라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성 검토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검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더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사항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냐입니다. 지금 현재 솔루션 안 갖고 계신 게 아니에요. 많은 솔루션 갖고 있고 오히려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꼴이 뭐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이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는 솔루션이 해결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그 인공지능이 와도 해결이 안 돼요. 오프라인에서 되지 않은 일은 온라인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끼리 어떤 함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하는 업무 구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어떤 게 있을지 먼저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데 무리하게 또 이론적 배경이나 유행을 쫓아간다고 한들 되지를 않아요. 지금 현재 애자일이 유행한다고 해서 우리 무조건 애자일 할 거야 하는데 조직이 안 받쳐주는데 애자일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 현실에 맞게끔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토의를 하고 공유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DevOps 구성 검토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감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적용 이후에도 지속적인 변경은 앞서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전망입니다. 가트너 발표 기준으로 2015년에 전년 대비로 21.1% 성장을 했대요. DevOps 관련된 툴체인 시장이. 그리고 2006년도에는 그 포춘 2000대 기업 대상으로 25% 정도가 이 DevOps를 도입할 계획이거나 도입 완료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2016년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안 나왔고요. 그리고 이런 구성하는 툴들이 요즘에는 오픈소스들의 활용이 굉장히 원활하게 확산 전개 중에 있습니다. 형상관리 시장, SVN하고 깃이 80% 이상 글로벌하게 다 장악을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기존 상용 제품의 지속적인 하락세가 지금 여전히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애틀래션처럼 이런 요소 제품들은 얘기가 좀 다르고요. 종합적으로 원스톱 솔루션보다는 전문화된 도구의 통합 연계가 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혼자 못 삽니다, 세상.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협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우리가 제일 잘났어 이거 하나 가지고 밀고 나간 제품들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그거 하나 좋다고 해서 모든 업무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고객들도 거기에 좀 많이 대인 상태이기 때문에 보다 전문화된 툴들 이런 내용들이 오가고 있고요. 기존 제품의 기능 제공보다는 그 요구사항이나 테스트, 협업 관련된 내용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내용들이 좀 간과가 되다가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들은 문제를 알고 봤더니 버그 트래킹도 버그 트래킹이지만 요구사항 픽스하는 게 문제더라. 내지는 우리는 테스트 그냥 대충 했는데 테스트 케이스가 보니까 너무 난잡해서 문제가 되더라. 또는 이런 데브옵스 구성을 하다 보니까 너무 개발자하고 운영자하고 따로 놀더라 해서 어떤 협업 관련들, 테스트 관련들, 요구사항 관련들 이런 제품들이 글로벌하게 좀 화두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약간 좀 이릅니다만 보통 그 벤더에서 얘기하기를 외국보다 우리나라가 한 2년 정도 늦다고 합니다. 대략 적용하는데.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도 보다 좀 애자일과 더불어서 최근 이제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선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린 프로세스라고 아실 겁니다. 린 프로세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도요타 생산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도요타가 자신들에 맞게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내놨을 때 글로벌 스탠다드로 이렇게 자리 잡는 걸 보면서 국내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그 본인 환경에 맞는 그런 훌륭한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이런 프로세스 하면 아 거기 한국이 어디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고 적용하실 수 있는 회사가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번 세션 마치겠습니다.